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함수론이고, 함수론은 함수란 놈이 새로운 수라서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정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3번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세 개의 함수를 배운다. 세 개의 함수고, 세 개의 함수 중에 첫 번째가 1대1 대응이다. 뭘 적은 거야, 이거? 한글이야? 1대1 대응을 배운다. 1대1 대응은 간단하게 말하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그리고 2에 대한 이해를 했죠. 2에 대한 이해가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함수의 정의 3번, 그리고 이게 함수의 정의 2번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역함수 입장에서도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함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는 함수가 아니다. 사실 역함수는 함수가 아니란 말도 말이 안 되지. 함수가 아닌 놈을 함수라고 부르고 있잖아. 역함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 배우는 놈이 항등함수. 세 번째 놈은 상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심화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왜 1대1 대응을 배우느냐 하면 위에 노란색이 이유다 라는 거였어요.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항등함수는 뭐니? 항등함수는 이거예요. fx는 x가 되는 함수. 이걸 항등함수라고 하고, 이때 f라고 하는 놈을 i라고 많이 써요. Identity Function의 머리 글자 i라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ix는 x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니들이 이제 함수론을 예습하면서 이놈을 봤던 기억이 나야 할 텐데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봤던 기억이 나나? 안 나고 약간 나고. 포커페이스. 그래서 이놈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하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항등함수 하면 y=x인 줄 알아요.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x인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항등함수다 이거지. x는 x제곱 마이너스 x다. 오케이? 이럴 때 f가 항등함수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봤을 때 머릿속에서 이것만 떠올려요. 이것만. 그래서 항등함수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얘는 이게 아니죠. 그런데 항등함수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알 수 있는 결론이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보면 이거죠. f0은 얼마니? 0이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잖아. x가 0이라면. 또 f
2는 얼마니? 2죠? 저걸 만족하잖아. 그치? 따라서 뭘 할 수 있죠? 정의역은 뭐 집합 0,2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의역이 0이라고 합시다. 함수의 구성 요소는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이야. 대응 규칙은 이와 같다. 지금 뭘 제시한 거지? 이게 대응 규칙이야. 그리고 이게 뭐죠? 정의역이야. 공역은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왜?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면 F는 뭐가 되니? 항등함수가 되죠. 정의역 이밖에 없어. 그리고 0 나오잖아. 그래서 항등함수다 라는 거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오케이? 이런 게 센 애도 있죠. 센 펴봅시다. 유형 B스텝 유형 5번. 서로 같은 함수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항등함수로 나오지는 않는데 150페이지 함수 단원의 150페이지 내가 염두에 뒀던 문제는 이거야. 978번 문제를 읽어보면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x제곱 gx는 4x-3에 대하여 f equal g가 되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요 똑같지? 하나는 2차 함수 하나는 1차 함수 두 개가 사실 같은 함수다. 그럼 x는 뭐니? 하면 지금 이거지. 그래서 실제 그 문제도 정답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므로 x제곱 이퀄 4x-3을 하게 되면 1과 3이 나오거든. 1과 3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을 빼면 2의 2승 빼기 1이므로 3이다가 정답이거든. 그리고 이와 똑같은 게 아예 항등함수다 라는 조건으로 제시한 프린트를 푼 적도 있어요. fx가 3개 이거다 해갖고 프린트로 한 것도 있어요. 그게 항등함수일 때 하고 한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항등함수다. 지금 얘도 항등함수야.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정의역이 뭐가 있어? 하면 0 그리고 2 그리고 0과 2 이렇게 되면 f라는 함수가 뭐가 돼? 항등함수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항등함수라고 해서 y = x 그게 하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y =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하면 이거예요. x축, y축. 그래서 y 하면 이렇게 되죠. 0과 1.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갈 거 아니야? 이거랑 y = x. 얘는 y =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얘는 y = 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교점이 있지. 요 점과 요 점. 두 점이 뭐야? 두 점이 y = fx의 그래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y = x 전체일 수도 있지만 y = x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가 되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뭐가 되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착각할까 봐. 그러면 y 콜 fx의 그래프는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이거나 요거이거나 요거이거나 항등함수다. 알겠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y 콜 x를 떠올리는 일을 하지 마라는 의미로 얘기했어요. 자, 그거를 지나서 이거 왜 배우죠? 하면 이것 때문에 배워요. 이게 뭔데요? 개념센을 피세요. 어딜 피느냐 하면 292페이지. 박스 100번. 292페이지. 박스 100번을 보면 박스의 제목이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길 보면 괄호 1, 2, 3번이 있는데 3번을 빼고 1, 2번을 보면 i라는 놈이 나오죠. i는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1번을 읽어보세요. 1번. 읽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보겠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항등함수란 이거야. 어떤 놈이랑 저기서 f를 i라고 적었으니까 g를 씁시다. g랑 i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g다. 이거 이해가나? 넌 이해가? 물론 이거이기도 해요. I 이거부터 적을까? G 서클 F는 I만이 아니라 G 서클 I는 I 서클 G는 G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너도 알겠어? 오케이. 요게 항등함수거든. 그래서요. 자, 이걸 한번 볼까? 뭐 A 곱하기 1 곱하기 A는 A다. 알고 있죠?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유비추론. 추론 세 종류 중에 세 번째 유비추론을 하면 위에랑 아래랑 구조가 같죠? 이때 1을 수학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래서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했다. 여기로부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뭐 A 곱하기 뭐를 하면 1이 되죠? A 곱하기 1, 뭐 하면 1이 되죠? 이걸 심각하게 볼 일이야? 뭐야? A분의 1이에요. A분의 1. 오케이? 자, 그래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에다 뭘 합성하면 I가 될까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역수라고 해요. 역수에 대응되는 유추가 뭐냐? 역함수예요. 그래서 원래수랑 역수랑 곱하면 뭐가 돼? 1, 즉 항등원이 돼요. 원래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
항등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역함수의 성질이죠. 하고 싶은 말은 얘는 뭐 때문에 배우니 이거거든. 얘는 뭐 때문에 배우니 1대1 대응을. 역함수의 정의. 얘는 뭐 때문에 배우니 역함수의 성질. 그렇다.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해갔나? 지금 이걸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대충 직관적으로 아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이렇게 대응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미리 얘들을 배우는 것이다 정도를 머릿속에 담아두자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알겠죠? 그것과 별개로 상수함수는 배우는 이유가 다르다. 이거랑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 얘는 역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라면 얘는 역함수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야. 상수함수는 뭔지 알죠? 체인이도 아니? 상수함수는 왜 배우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배워요. 이거 중요해요. 상수함수는 다항함수의 완성. 다항함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다항함수를 제일 처음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함수부터 배우지? 1차 함수. 중3과 고1 때 무슨 함수를 배우지? 2차 함수. 3, 4차 함수 이상은 미적분 1 과목에서 미분법을 통해서 그리도록 배워요. 문제는 1부터 증가만 하죠. 그런데 다항함수에는 1차, 2차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차수가 더 낮은 놈이 있으니 그게 뭐야? 상수함수다.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상수함수는 지수가 0부터이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지수가 0부터야. 0인 경우 상수함수가 되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 사실 상수함수를.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되었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함수까지 하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함수론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되니? 하면 정의, 그 다음에 연산, 정의 다음엔 상등. 정의에서 뭘 배웠냐면 함수의 정의, 그리고 그래프의 정의. 그리고 너희들은 단순히 함수의 정의, 그래프의 정의만 배운 게 아니라 보다 논리적으로, 보다 심화적으로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그래프의 정의가 뭐였죠? 체인이? 잘했어요. 점들의 집합. 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식으로도 당연히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가르쳤지? 강조한 게 그래프란 점들의 집합이므로 내 수업에서 하는 격자점, 즉 그래프를 볼 때 뭘 봐야 돼? 선을 보는 게 아니고 점을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 모의고사, 고2, 고3,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해 갔지? 뭐 이거 기억나나? t-1부터 t+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t로 하자. gt의 최소값이 5 이상일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 그 문제 기억나? 그 문제가 수능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심화 문제를 살펴봤어요. 이제 할 차례가 뭐니? 하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연산을 하게 되면 하는 게 뭐야?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지. 이 역함수를 위해서 배운 내용이 뭐야? 이걸 위해서 웜업으로 배운 게 뭐야? 여러 가지 함수. 상수함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함수에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뭐? 역함수의 정의를 위해서 1대1 대응을, 역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항등함수를 배웠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어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즉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자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보통은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도 못하고 틀려요. 그래도 답을 낸 학생,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답을 근처로 간 학생은 있긴 하네. 이제 뭐 하느냐면 합성함수를 할 차례고, 합성함수의 정의부터 할 텐데, 이건 뭐냐 하면 함수, 그러니까 그 함수의 정의에서 뭘 정의했느냐, 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의 정의 두 가지를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대수적으로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된 기하적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배울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다시 여기서 뭘 배우니? 합성함수에서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 기하적 관점이란 그래프를 말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수적 관점의 첫 번째, 합성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뭘 하느냐? G 서클 F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처럼 똑같이 적혀 있어야겠죠, 형식이. 아, 화살표. 얘 점점.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고. 불러봐. 벤 다이어그램만 생각해도 쉽지. X 화살표 Y가 되겠어요. 확인하세요. 확인했나?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배울 때 함수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함수의 구성 요소는 정역, 공역, 대응 규칙이거든. 대응 규칙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네가 충분히 알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게 대응 규칙이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게 이런 거예요. 의외로 모르는 게 뭐냐? 자, 이 합성함수의 이게 뭐야? 정의역이야. 얘는 위에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이건 뭐죠? 자, 이거를 편의상 속함수, 얘를 편의상 겉함수라 부릅시다. 시중에서 많이 이렇게 불러요. x에 가깝다라고 해서 속함수, x에서 멀다라고 해서 겉함수라고 통상 불러요. 이렇게 했을 때 이 x는 뭐니? 이거죠, 이거. 그럼 이건 뭐니? 속함수의 정의역이에요. 이해 갔나? 알아둬야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와 같죠? 이건 뭔데? 합성함수의 공역은 겉함수의 공역과 같다. 알겠지? 알겠니? 왜 그런가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지.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뭐 봤니? X, Y, Z. 그래서 X, Y, Z. 그래서 이게 뭐야? F. 이게 뭐야? G야. 그러면 G 서클 F는 뭐니? 이게 G 서클 F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 출발하니? 여기서. 얘는 어디에 도착하니? 여기에. 당연한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함수는 구성 요소가 있고 구성 요소란 정역, 공역, 대응 규칙이다. 따라서 어떤 함수를 배울 때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 어디를? 여기를. 그런데 그런 관점 없이 보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이걸 물었을 때 뭘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 뭘 생각하라는 얘기야? 빈칸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즉 다시 한번 보면 개념셋 278페이지 박스를 보면 첫 번째 줄에 두 함수를 제시하면서 이름만 제시한 게 아니라 각각의 정의역과 공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밑에 쭉 가서 박스, 하얀색, 노란색 박스 안에 하얀색 박스로 두 번째 줄 보면 G서클 F에서 X 화살표 Y다 라고 해서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제시했다 라고 생각을 못해. 여기 봐. 그래서 여기서 좀 이 관점을 제시하면 함수에는 뭐가 있어? 함수에는 구성 요소가 있다. 이 무슨 함수? 합성 함수의 구성 요소에는 뭐? 정의역, 공역. 그럼 이건 뭔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대응 규칙.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한테 없는 게 뭐야? 개념센 278페이지 박스를 보면서 니한테 없는 건 빨간색이 없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다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여기가 비어있잖아. 그럼 뭘 하란 얘기야? 이런 식이 된다고. 아, 뭐였지?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 관점이란 게 필요하다. 관점이 뭐야? 이론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겠어요. 중요한 게 뭐니? 하면 이거지. 이건 왜 같아? 느닷없이 두 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함수의 공역과 다른 하나의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 왜 같아야 되는 거야? 왜 같아야 될까? 이거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뭐 사고의 단계에는 4단계가 있는데 가장 고차적인 단계가 뭐야? 질문과 추측이다. 질문을 하지 않아. 이거 왜 같아?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 질문. 왜 같은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 지금 경험했지? 왜 같은가? 라는 질문이 없잖아. 그런 거 없는 애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지. 지금 이거 한번 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F는 X에서 Z라는 함수고 G는 W에서 Y라는 함수. 이런 식이 되면 G서클 F는 안 되나? 얼마든지 되거든? 얼마든지 되는데 왜 저기가 같다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는 다르잖아? 그래도 G서클 F라는 함수는 존재할 수 있거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기에서는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무슨 차이인가? 이거거든? 이때 존재 조건이 중요해요. 존재 조건. 뭐의 존재 조건? G서클 F라는 함수가 존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Z가 W의 부분 집합이어야 해요.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니? 하면 Z가 뭐냐 하면 F의 공역이죠. F의 치역이 겉함수 G의 정의역에 부분 집합이어야 해요. 가 되겠어요. 왜 그런가요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이거를 한마디로 적은 게 이거예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저걸 의미해. 질문해야 저런 의미에 대해서 답변을 네 뇌가 스스로 한다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아낼 확률은 0이죠. 0. 질문이 없는데 답변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 같은 게 왜 이걸 의미하나요? 봐봐. G의 정의역과 F의 공역이 같아. 저기서 ZZ로. 그지? F의 공역이 같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G의 정의역을 Z라고 적으면 자동으로 이게 성립하게 돼. 이해 갔나? 그래서 저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왜 그런가? 이제 또 질문이 나와야지. 왜 그런가? 왜? 이럴 때 쓰는 사고 방식이 이거야. 만약에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정의역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죠. F 화살표 1로. 그래서 X, Z, 그 다음에 G 화살표 Y 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정의역이 더 작아. 그래서 이렇게 볼까? W를 여기다가 적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G를 이렇게 적자. 이렇게.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얘의 정의역, 얘의 공역이 있는데 여기에 X라는 원소가 F의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되면 되지. 그게 뭐 Z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갔다. F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죠. 문제는 이제 G를 통해서 Y에 도착해야 돼. 왜? G 서클 F의 공역이 뭐야? 여기지. 그럼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런데 도착할 수 있을까? 얘는 여기에 없어. 따라서 화살표가 갈 수가 없죠. G란 놈은 여기에서만 출발해. 그게 정의역이거든.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얘는 일로 못 가죠. 따라서 뭘 만족하지 않니? 함수의 정의 몇 번? 2번. 불만족한다 이거지. 함수의 정의 2번이 뭐죠? 오늘도 했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해서 모든 x는 대응해야 돼. 이거 봐. G서클 F의 정의역은 이거라고 조금 전에 봤죠? 근데 이 정의역의 원소 중에 여기에 대응하지 않는 원소가 있죠. 그럼 함수의 정의 2번을 만족하지 않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합성함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라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맞다 이거지. 어딨어 이거.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 프린트 보세요. G서클 F가 정의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F의 치역이 뭐니? F의 치역. F의 치역을 원소라일법으로 표현하면 정의역이 1, 2이므로 A 더하기 B와 4A 플러스 B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G의 정의역은 뭐니? G의 정의역은 문제에서 1, 2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따라서 뭐니? 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해. 이거죠. 따라서 뭐니? 따라서 경우 나누기 해야죠. 경우 나누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 A 플러스 B가 1이고 4A 플러스 B가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AND. 즉 화살표가 얘도 일로 가고 얘도 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해 갔나? 그렇게 하면 총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얘가 일로 갔을 때 얘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간다. 얘가 일로 갔을 때 얘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간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라고 하자.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연립하면 A가 0인가 A가 0이고
B는 1인가? 그러면 AB가 뭐죠? 0이 되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B는 0이 되면 안 돼.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해. 따라서 이 놈은 답에서 제외. 모순이다 이거지. 이해 갔나? 그런데 이게 둘 다 같은 곳에 갔을 때 얘기지. 둘 다 2로 가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결론은 뭐야? 따라서 A 플러스 B가 1이면 4A 플러스 B는 얼마? 2가 되어야 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또는 A 플러스 B가 1이고 4A 플러스 B가 거꾸로잖아. 2고 얘가 1이어야 한다. 그렇지.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에 AB가 나오고 여기에 AB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암산 3A는 1이다. A는 3분의 1. A가 3분의 1이면 B는 3분의 2. 따라서 곱하면 AB는 9분의 2다. 자, 여기서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맞나? B는 그러면 3분의 5인가? 오케이? 3분의 5. 3분의 7이지, 7. 두 개를 더해야 3분의 6이 되죠. 그래서 AB는 얼마니? 하면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그래서 답이 두 개. 9분의 2와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오겠어요. 이해 갔나? 여기서 프리 테크닉으로서는 얘가 중요한 거고. 경우 나누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묻는 문제지. 이게 출제 의도라고. 출제 의도가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네가 본 개념센 어디에 적혀 있니? 하면 여기에 얘랑 같다고 표시되어 있는 게 하는 역할이다. 엄청 무섭죠, 수학은? 무섭다는 게 이걸 보고 네가 저 문제를 풀 수 있겠니? 이걸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했어요. 근접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어디야. 자, 정리해 보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에서는 다 네가 알아둬야 될 게 구성요소. 구성요소 중에 네가 알고 있는 건 대응규칙밖에 없는 거야. 대응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그 중에서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된 것밖에 머릿속에 안 넣었다. 이게 문제지. 왜 그래? 하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즉 함수의 구성요소 중에 합성함수 구성요소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관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따라서 뭐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과 같고 합성함수의 공역은 겉함수의 공역과 같다라고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을 못한다. 수학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야 할 지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즉 너한테 말로 친절히 설명하지 않고 이걸 알아둬야 돼 라는 관점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제시해버리는 게 앞으로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진짜로 얼마 뒤면 수능 보잖아? 그러면 그 수능을 보게 돼 고3, 심지어는 N수생까지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모른 채로 보는 애들이 허다해요. 그 부분을 무서워해야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